네, 6월 들어서 놀라울 정도로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번 수요일 날 3,278 역사적 신고가를 또 10일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코스닥은 다시 또 2개월 만에 1000포인트를 찍었죠. 아마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코스닥이 또 이번 주에 오르니까 아마 상당히 기분 좋을 겁니다. 원래 이 지수는 코스피 올라가도 사실 수익과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코스닥 지수 오르면 얘기가 달라지죠. 보유 종목들이 바로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1015포인트 끝났으니까 아마 이번 주는 좀 해피하게 주말을 보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주식시장이 매번 또 이렇게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또 이 살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지난 4월 기억하실 겁니다. 개별주 시장이 또 4월 달에 그렇게 좋다가 또 무너지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또 한 20, 30%씩 또 손실을 본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장이 좋다고 해서 보유 물량을 계속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짧게 보유 물량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지 더 늘려서는 좀 곤란하다고 봐야 되겠고 조금 더 짧게 좀 가볍게 움직여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CD 주문 들어온 종목군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CD 주문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장 중에는 CD 이 수급보다가 외국계 창구 수급보다 더 정확한 것은 없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 주 월요일 날 보죠. 월요일 날 강보합입니다. 0.16% 강세라 보죠.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매수 들어온 종목이 있죠. 네, 코프라입니다. 코프라는 정확히 JP모건이 개장하고 나서 13만 주를 샀어요. 그리고 이 자리가 52주 신고가니까 굉장히 비싼 자리죠. 여기에 매물이 굉장히 쏟아질 자리인데 그거를 모든 물량을 다 먹으면서 최고가로 끝이 나고요. 급등을 하면서 짱대 항공으로 끝났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13만 주 들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종가 CD 주문이 끝까지 돌아 버리니까 종가 최고가로 끝이 났고 그날 52주 신고가를 결국 돌파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그 전과 이날의 차이는 딱 하나. 네, 이날은 JP모건에 13만 주 CD 주문이 들어왔다는 거죠. 컴퓨터에 알고리즘 매매가 들어왔기 때문에 종가를 지켜냈다라는 것이고요. 화요일 날 클래시스를 한번 봅니다. 클래시스는 그 이틀 동안 이미 수급이 좀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찍고 있는 찰나에 가장 많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한 18만 주 정도가 들어왔죠. 이날은 장이 가지도 않았고 외국인은 무려 1,300억 정도, 코스닥이 1,300억을 팔았으면 코스피로 보면 거의 1조를 팔았는 셈이죠.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 1,300억을 이 화요일 날 팔았습니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클래시스는 역사적 신고가를 깼습니다. 엄청난 급등이 나왔죠. 이유는요. 시장 때문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죠? 오로지 전체 매주 수급은 오히려 매도가 났고 좋은 장에 못 갔던 장이었습니다. 네, 목요일날 금요일날 장이 좋았었죠. 그러나 정작 이 종목은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틀 동안 쌍끌이 수급 들어왔는데다가 이날 또 그렇죠. 18만 주가 들어오면서 그것도 장 끝날 때까지 들어왔죠.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만 15시 20분까지 들어왔으니까 네, 장 끝날 때 동시효과까지 설정된 대로 물량이 들어왔고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냈습니다. 이 역사적 신고가를 매일매일 매물을 먹고 올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계속 외국인들이 들어왔죠. 개인들은 물량을 던지고 있고 3일 연속, 외국인들은 3일 연속 물량을 샀고 특히 마지막 신고가 찍는 날은 엄청난 물량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역사적 신고가를 저렇게 강하게 뚫어버렸죠. 수요일 날 보도록 합니다. CJENM도 수급이 들어온 날만 딱 오르고 수급 안 들어온 날은 안 오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CJENM은 장기적으로 국내 최대 사실은 국내판 월트 디즈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네, 앞으로 메타버스의 또 OTT 시대의 최대 수혜 종목은 CJENM이 될 겁니다. 여러분 꼭 단기든 중장기든 CJENM은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이날도 강보합인데 외국인들은 계속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만 매수가 들어와요. 물량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원래 거래량이 많지는 않은 종목이니까 그랬던 거였고요. 네, 목요일 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은 이제 장이 좀 좋았죠. 네, 오스템 임플란트는 오히려 신고가 찍고 약간 밀렸네요. 밀렸는데 네, 수급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자, 요런 경우는 그냥 보유하면 그 다음날 다시 양봉으로 줄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경우는 중간에 나오기도 좀 애매하긴 하죠. 어쨌든 장 끝날 때까지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최고가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밀리면서 끝나는 예도 있다라는 거고 이번 금요일 날은 특산 내역선을 보시죠. 그 전날 10만 주가 들어왔고 이날 또 10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이틀 연속 10만 주가 돌아버리니까 이틀 연속 급등을 했습니다. 이틀 만에 거의 한 15% 이상
16%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 자리가 덕산네오록스가 급등하는 자리가 행보하는 구간도 아니고 바닥권도 아니고요. 신고가 자리입니다. 굉장히 많은 매물이 있는 자리에 결국은 외국인들 수급이 이날 10만 주 들어와서 역사적 신고가를 깼습니다. 이걸 설명이 되나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떨어지는 구간도 덕산네오록스는 떨어지는 구간은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도가 있었습니다. 기관들이 매도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와다 이틀 동안 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니까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회사의 밸류나 재료나 차트나 기법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그냥 당일 들어오는 수급이 가장 중요하더라. 이 종목이 이때와 이때 불과 이 한 달 차이 만에 덕산네오록스가 갑자기 엄청난 실적이 나오고 갑자기 이때는 실적이 안 좋고 이거 아니죠. 네, 그 경험 제자리에 있고 변화가 없습니다. 그거를 수급 따라서 어떤 날은 떨어지고 또 어떤 구간에서는 떨어지고 또 어떤 날 오르고 어떤 구간에서는 오르는 것은 결국은 수급밖에 없더라 그런 거죠. 자, 금요일 날 장을 한번 금요일 날 시리즈문 들어온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리즈문 검색기입니다. 매주 월요일 날 제 공개 방송하죠. 네, 매주 8시 50분에 아침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 시간대인데 아침에 딱 들어오시면 맨 상단에 제 화면에 시리즈문 검색기를 띄워놨습니다. 직접 보시라는 거죠. 자동으로 시리즈문이 이 검색기는 자동으로 외국계 수급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잡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는 것에 따라서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집계가 그 뒤에 잡히는 것이죠. 근데 항상 시리즈문은 외국계가 외국인보다 이거는 지금 장이 끝나서 잡힌 것이고 장 중에는 외국계는 실시간이니까 물량이 훨씬 많죠. 이거는 누적이니까 당연히 물량 규모가 적을 겁니다. 이걸 보고 어느 정도 이건 시리즈문이 들어오고 있구나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한번 종목군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상한가가 나온 거니까 상한가가 나왔다는 건 시리즈문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상한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그래프가 안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어쨌든 제끼고. 근데 아침에 들어오는 걸 보고 이제 그래프를 안 만들어졌죠. 왜냐하면 계속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이미 상한가 문 닫아버렸으니까 거기서 이제 거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미리 이런 걸 보고 딱 들어갔는데 상한가 문 닫았어. 그러면 대박이고 중간에 나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진원생명을 알고 재료로 들어간 측면도 있겠지만 수급 보고 들어왔을 뿐인데 대박이 나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우주 일렉트론은 모양이 좀 나옵니다. 아침 장이 열리고 나서 2시까지의 모양이 나오는데 완벽하지는 않아도 시리즈문 형태로 조금 진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고려산업을 한번 봅니다. 고려산업은 완벽하죠. 10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이 좀 있지만 9시부터 시작한 건 아니지만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시리즈문이 건 거죠. 10시에 출근해서 그때 알고리즘에 걸어놓고 계속 사버리는 것이죠. 자기가 산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버렸습니다. 무려 물량이 JP모건이 24만 주가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장 끝날 때까지 사버리니까 급등을 해서 짱대 항목이 나왔습니다. 종가 거의 최고가로 나왔고요. 위니아 딤체도 오랜만에 위니아 딤체로 보시면은 기관들 매도 때문에 추세는 많이 이탈을 했었네요. 그러나 역사적 신고가 자리에 크게 이격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위니아 딤체도 다음 주는 신고가를 아마 돌파 시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월요일처럼 JP모건 한번 들어왔을 때 9만 주를 왜 들어왔겠습니까? 9만 주를 장 끝날 때까지 들어왔습니다. 본인이 안 사면 떨어지면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굳이 쫓아가면서까지 이 8%죠. 8% 급등했는데도 장 끝날 때까지 샀습니다. 이유는요. 오파를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JP모건이 A라는 이 펀드, 헤지 펀드든 그쪽으로부터 오파를 한 30만 주를 받았다 치죠. 그렇다면 이날 장 끝날 때까지 샀겠죠. 그러면 월요일 날 또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주포는 누군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위니아 딤체는 JP모건이 들어오면 JP모건은 지난 금요일 날도 들어와서 급등을 했고 그러면 또 월요일도 들어오면 화요일 날도 들어올 수 있겠고 생각보다 오파 받은 물량이 굉장히 많겠구나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죠. 아까 덕산네오록스와 똑같은 상황이죠. 덕산네오록스도 동일 창구가 이틀 연속 10만 주씩 들어와 버리니까 그냥 그대로 급등을 해버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덕산네오록스와 보면 위니아 딤체도 JP모건이 월요일 아침에 딱 스타트를 걸면 한 2번 정도 들어오면 오늘도 시리즈문이 들어오겠구나 생각하고 미리 사버릴 수 있겠죠. 이런 것은 그날 매매뿐만 아니라 이렇게 왜 적극적으로 살 것인가. 꼭 이들이 시리즈문으로 오파를 받았기 때문에 그럴까? 물량을 많이 받아서 그럴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덕산네오록스 아까 설명드렸는데 완벽하죠. 노무라 증권이 이제
보시면 거의 직선 형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장 끝날 때까지 보니까 약간 여기는 급격히 샀고 덜 산 것 같아도 사실 가만히 보면 거의 직선 형태로 나오고 있고요. 이날과 날 이틀 연속 딱 10만 주씩. 그러면 자 특선 형태 어느 정도 답이 나왔습니다. 노무라 증권이 이틀 연속 10만 주씩 사버리니까 신고가를 찍었다. 자 그러면 월요일 날 또 10만 주가 들어오면 그죠? 당연히 또 급등을 똑같이 할 겁니다. 또 알고리즘으로 들어오는 거죠. 한 번, 두 번 딱 들어왔을 때는 모르겠지만 이미 이틀 동안 그렇게 들어왔는 걸 봤을 때 아, 장 끝날 때까지 CD 주문이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고 거래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미리 예상을 하고 아침에 노무라만 들어와라, 노무라만 들어와라. 앞서 아까 위니아 같은 경우는 멋진 양봉을 뽑았습니다. 또 CD 주문이 완벽하게. 노무라 같은 경우는 제필모근이 들어와라. 이렇게 생각하고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